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 애국주의, 이런 상황들이 삼성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텔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TSMC와 삼성전자의 1강 1중 체제였던 이 파운드리 시장이 인텔이 끼어들면서 1강 2중 체제로 변할 수가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팹리스 기업들에게 인텔에게 파운드리를 몰아줘라, 이런 압박을 가한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TSMC도 상대하기 힘든 상황인데 굉장히 이 위협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질수록 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마이크론과 WD, 웨스턴 디지털이 연합해서 이 키옥시아를 인수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1강 5중 체제였던 지금 낸드 플래시 시장의 구도가 무너져서 삼성전자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이크론 같은 데는 176단 3D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삼성전자의 이 기술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반도체는 삼성이지, 이런 명제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정말로 그럴까요? 이 낸드 플래시 시장과 파운드리 시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삼성전자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시장을 제대로 한번 나눠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낸드 플래시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낸드 플래시 시장의 재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의 시장 점유율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5개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구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구도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바로 최근 이야기되는 이 낸드 플래시 시장 재편 움직임의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문을 인수한 건 이제 좀 지난 이야기고,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서로 협력해서 키옥시아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1강 5중 구도였던 낸드 플래시 시장이 삼성전자의 굳건한 1위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구도는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연합해서 키옥시아를 인수한다는 시도 자체가 좌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 반도체 애국주의라는 것은 단지 미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일본도, 그리고 유럽도 지금 굉장히 이 반도체 애국주의에 열풍이 불고 있어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만 재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업종은 반도체다. 반도체 사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사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야 한다. 일본이라고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키옥시아는 지금 일본에 남아있는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 일본으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 글로벌 인수합병이라는 거는 각 이해 당사국들의 이 승인을 모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이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가 지금 한미일 합작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 돈을 버는 방법으로 키옥시아의 매각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근 미국의 블룸버그는 이 키옥시아 인수설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키옥시아는 인수자 접촉보다 기업 공개, IPO를 더 우선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인수합병이 성사가 됐다, 그래서 키옥시아가 합병이 됐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게 꼭 삼성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만도 없습니다. 일단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그리고 키옥시아가 이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이 시장에서 플레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키옥시아의 점유율을 단순 합산해서 봐봐, 얘네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데 삼성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플레이어들끼리 협력 관계를 맺게 되면 삼성전자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협력 관계인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면 이 시장 경쟁 자체가 완화되는 결과를 낳거든요. 김동원 KB증권연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키옥시아 인수합병이 성사된다면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에는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낸드 업체가 6강에서 4강으로 재편되면서 산업 통합에 따른 중복 투자와 경쟁 구도를 완화시켜 낸드 플래시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강 체제로 고정된 디램 시장처럼 낸드 시장의 공급 과점화가 진행되면 낸드 시장의 수익 변동성 축소도 가능해진다. 지금 디램 시장이 딱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세 개의 업체가 사이좋게 굉장히 이 시장을 나눠먹고 있거든요. 낸드 플래시 시장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증권사 연구원들도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낸드 경쟁 구도가 재편되면 앞으로 낸드 산업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갈 기업은 삼성전자와 YMTC만 남게 된다. 대규모 증설을 전개할 기업이 이 두 개 회사로 줄어들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증설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같이 대규모로 증설을 하면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대규모 증설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에 더해 마이크론의 키옥시아 인수합병까지 진행된다면 산업의 통합을 통해 낸드 생산 능력 투자가 완만해지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연합해서 키옥시아의 인수에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인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경쟁 완화를 통해서 삼성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시장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파운드리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지금 파운드리 시장의 현안은 단연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패권 경쟁,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 애국주의 강화죠. 먼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는 21세기의 말편자 못에 해당한다. 우리와 이익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와 이익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 중국이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걸 견제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하게 밝힌 셈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객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야, 너 쟤랑 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이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끝난 지 3일 만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팹리스 기업 페이텅의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 페이텅은 미국이 얼마 전에 미국의 안보를 침해한다면서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 7개를 뽑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TSMC가 여기랑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는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TSMC와 비교해서 삼성전자는 중국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2020년 전체 매출에서 이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이 메모리 공장을 또 하나 짓고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미국 편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잘못해서 중국이 뭐 이 공장을 볼모로 잡는다거나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한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섣부르게 행동하면 중국이 삼성전자에 제2의 사드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연 중국이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제재할 수가 있을까? 이 중국이 삼성전자에게 제2의 사드 보복을 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TSMC는 뭐 물론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죠. 5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전 세계 17%를 차지하면서 지금 파운드리 시장의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중국의 SMIC의 점유율은 5%, HH그레이스의 점유율은 단지 1%에 불과해요. 이 점유율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의 기술 격차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TSMC는 이미 미국 라인을 탔단 말이에요. 중국이 우리는 이제 반도체를 안 쓸 거야 수준이 아닌 이상 삼성전자를 절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디램과 낸드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램 시장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가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에요. 이 디램 어디서 살 거예요? 삼성전자 배제하면. 낸드 플래시 시장도 삼성전자를 견제할 만한 이 기업은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전부 미국 기업들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고민이라는 것은 이 지금 반도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시점에서 중국 투자를 우선할 것이냐, 미국 투자를 우선할 것이냐 이런 우선순위 결정 정도의 문제이지 중국을 택할 것이냐, 미국을 택할 것이냐 안 그럼 한쪽에서 배제된다 이런 양자택일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그 무서웠다는 중국의 사드 보복 때도 중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안 산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몇 달 전에 본 적이 있죠. 바로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업계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중국 화웨이 제재 기억 안 나냐? 그때도 이 화웨이가 이제 매출에서 빠지면 삼성전자 난리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오히려 화웨이 특수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은 오히려 대박이 났고, 그 이후로도 화웨이 특수가 끝난 다음에도 다른 기업들이 바로 그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꿔줬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얘기죠. 오히려 한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상황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굉장히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각자 자기 나라에 이 반도체 설비를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투자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미국은 얼마 전에 미국 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설비 투자의 40%를 세액 공제해주겠다, 이런 엄청난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8나노 이하 공정, 그리고 15년 이상의 이 사업 기간을 가진 기업에게 10년 동안 이 법인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혜택을 또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패권을 놓고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어떤 투자를 우선할 건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양자택일,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각 나라가 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투자 확대에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인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애국주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텔이 얼마 전에 파운드리 사업에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나오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접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이 물량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흡수를 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기대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인텔이 갑자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됐죠. 여기에 최근 미국의 반도체 애국주의 경향이 겹쳐지면서 이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이 인텔 파운드리의 전부 제조 물량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삼성전자에게 굉장한 위협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TSMC와 인텔의 기술 격차가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는 2014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14나노 공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회사의 기술이 비슷했던 건 여기까지였어요. 지금 인텔이 10나노 양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7나노, 5나노, 이제는 3나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립인공지능보안위원회는 인텔이 2023년에 이제 10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 공정으로 저 멀리 도망가 있을 거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결론이 뭐였냐? 바로 중국의 반도체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은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TSMC가 삼성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이들의 투자를 미국 내에 유치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국의 반도체 애국주의라는 거는 이 반도체 생산을 자국 기업에 몰아주겠다, 이게 아니라 자국 내에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하겠다가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이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은 있지만 메모리 공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애국주의 강화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 추가 투자를 넘어서 미국의 메모리 공장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이제 메모리 공장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파운드리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걸 떠나서 미국 정부가 이 팹리스 기업들한테 너네 앞으로 인텔에다가 제조를 몰아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미국이 중국은 아니잖아요. 미국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해도 미국 팹리스 기업들이 실제로 인텔에게 물량을 몰아줄까? 이거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고는 있지만 파운드리 사업은 사실상 완전히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파운드리 맡겨도 기술 유출에 염려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팹리스 기업들은 삼성전자에 이 물량을 맡기는 걸 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텔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이에요. 그런데 미국 팹리스 기업들이 이런 인텔에게 파운드리를 몰아준다? 상상하기 힘들죠. 당장 AMD가 자기 설계도를 인텔한테 만들어달라고 맡기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노근창 현대차증권연구원 이렇게 분석했어요.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고객이 될 수 있는 회사로는 엔비디아, AMD, 퀄컴 등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모두 인텔의 경쟁 기업이라는 점에서 핵심 설계도를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의 정서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텔은 세계 최고의 종합반도체 회사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삼성전자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위협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또 미국의 반도체 애국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삼성전자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고 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반도체는 삼성이다. 이 명제 자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낸드 플래시 시장의 재편, 이 투자를 안 한다 그랬다가 했다 그러는 이 인텔,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기술을 쫓아오고 있는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까지 이 넋을 놓고 가만히 있기에는 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이죠. 심지어 중국은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의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1세대, 2세대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들은 3세대 반도체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지 좀 됐는데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 3세대, 1, 2세대는 포기하고 3세대에 이 명운을 걸겠다. 여기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우리는 투자 역량을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을 되게 많이 쌓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업계에서 인수합병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인수합병에서 너무 엉덩이가 무거운 게 아니냐.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까 봐 좀 불안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이 반도체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ICT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정보통신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서 미국도 중국도 아닌 삼성전자가 이 패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그리고 현재 각국에서 불고 있는 반도체 애국주의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끝까지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옵니다.